안녕하세요. 지혜로운 길입니다. 우리는 말이 넘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뒤처진다고 생각이 들 만큼 모든 사람들이 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을 하면서 즐거움을 느끼고 스트레스도 풀리겠지만 이로 인해 갈등과 분열, 배타심이 생겨나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은 소외당하기 쉽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때로 자기 자신만을 위한 숙고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숙고의 시간에는 침묵해야 합니다. 말하면서 숙고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침묵에 대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침묵이야말로 기쁨을 전하는 최고의 전령이지요. 말로 할 수 있는 정도의 기쁨이라면 대수롭지 않은 것이지요. 어떻게 침묵이 기쁨의 전령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말은 우리가 기쁨을 경험할 때 그것을 웃음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셰익스피어는 때때로 가장 심오한 기쁨은 침묵에서 발견된다고 믿었습니다. 첫째, 침묵은 만족의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고 평화롭다면 우리는 침묵의 시간을 말로 채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순간을 온전히 기쁨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침묵은 우리의 기쁨의 깊이를 알려주는 강력한 전달자입니다. 둘째, 침묵은 순간을 음미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아름답거나 즐거운 것을 경험하고 있을 때 말이 필요 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때에는 오히려 그 순간 그 누군가의 말이 우리를 실망시키기도 합니다. 박물관이나 미술관 관람을 할 때 우리는 침묵을 하거나 꼭 필요한 말만 조용히 합니다. 그 순간의 감동과 기쁨에 완전히 몰입하고 더 깊게 감상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간혹 누군가의 말소리가 크게 들리면 작품에 대한 자신의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망치고 있다고 생각되어 짜증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침묵은 때와 장소에 따라 아름답고 즐거운 순간을 가장 최선으로 음미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셋째, 침묵은 다른 사람들의 기쁨을 존중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 사람 중 누군가가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면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크게 축하해 주고 함께 행복을 나눕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신의 일인 것처럼 나서기도 합니다. 자신은 그 사람에게 좋은 의도로 한 말이겠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쓸데없는 참견이고 잔소리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단순히 침묵하고 그들의 행복을 즐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들의 기쁨을 무색하게 하거나 깎아내리지 않고 우리의 기쁨을 잘 전달할 수 있습니다. 많은 말보다도 온 마음을 담은 메시지 하나가 오히려 큰 감동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끊임없이 소음과 자극의 폭격을 받고 있습니다. 항상 어떤 식으로든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침묵을 지키는 것이 후퇴나 나약함을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속담에 빈수레가 요란하다란 말이 있습니다. 빈 깡통이 딸그랑거리는 소리가 큰 것처럼 수레도 비어 있을수록 심하게 덜컹덜컹 소리가 요란합니다. 사람도 별 볼 일 없을수록 오히려 호언장담을 하고 속에 든 것이 없어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는 체하고 더 떠들어 댄다는 말입니다. 정말로 아는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더 잘난 체하고 아는 척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 체하고 유세를 부리기도 합니다. 수다스러운 사람은 비천하게 보이지만 과묵한 사람은 바위처럼 단단한 위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침묵이란 곧 침묵 그 자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말 없는 침묵 속에 더 많은 말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이 앞서면 될 일도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해야 할 말도 줄여서 그 중에서 꼭 해야 할 말만 골라서 하세요. 수다스럽게 말하면 전하고자 하는 말의 핵심을 모호하게 할 우려가 있고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침묵은 무언의 위험이요 표현 없는
희열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많은 말을 하고 난 뒤에 그 말을 왜 했을까 후회하고 공허한 기분을 느낀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자신의 머릿속 생각을 다 말로 내뱉는다면 남는 건 확고함이 없는 공허함과 과장밖에 없습니다. 간혹 억울하게 오해받는 때에라도 해명도 변명조차도 하지 않고 무시해버리고 묵묵히 있어보세요. 때로는 침묵이 많은 것을 말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많은 말보다는 정확하고 성숙된 말을 하고 이도 안 된다면 침묵을 지키세요.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합니다. 진정으로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 앞에서 결코 자랑하거나 허세를 부리지 않습니다. 정말 속이 꽉 찬 사람은 굳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도 어느 자리에서나 빛이 나는 법입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몇 분이라도 침묵의 시간을 갖고 자신을 뒤돌아보세요. 그리고 시간이 되신다면 제가 하는 말을 따라하고 말의 중요함을 느껴보세요. 나는 꼭 필요한 말만 한다. 나는 좋은 말만 한다. 나는 항상 미소 지으며 말을 한다. 나는 생각을 먼저 하고 말을 한다. 나는 어느 자리든 겸손히 말을 한다. 나는 희망을 주는 말을 한다. 영국의 국가 시인이라고 불리는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역대 최고의 극작가로 여겨집니다. 1564년 아버지 존과 어머니 메리와의 사이에서 맏아들이자 팔남매 중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부친은 부유한 상인으로 당시의 사회적 신분으로서는 중상계급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풍족한 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학교 공부에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대신 산으로 들로 뛰어다니면서 생각에 잠기거나 시를 짓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집안 형편이 기울어지자 셰익스피어는 14살에 학교를 그만두고 집안일을 도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18살에 결혼한 뒤 배우가 되고 싶어서 1588년 고향을 떠나 런던으로 갔습니다. 런던으로 간 셰익스피어는 극장의 마구간지기로 취직하고 그러다가 석 달 뒤 마부 역을 할 배우가 병이 나자 대신 무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연극 배우로 별다른 성공을 거두지 못했지만 셰익스피어는 연극 공부를 하면서 틈틈이 희곡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592년 패스트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 극장 문을 닫았을 때 신진 극작가였던 셰익스피어는 여러 편의 희곡을 썼는데 그 가운데 가장 인기를 끈 작품이 베니스의 상인이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그는 당시 연극계를 주름잡던 한 세력가의 극단에 들어가 간부 단원이 되었고 그 극단을 위해 작품을 쓰는 전속 작가로서도 활동하였습니다. 셰익스피어는 그 뒤 희극과 비극, 사극 등 여러 분야의 작품을 다양하게 발표했고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여 많은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의 작품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지만 셰익스피어의 개인적인 삶은 수수께끼에 쌓여 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희곡 원본은 오늘날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연극은 5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에 공연됩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으로는 38개의 연극, 2개의 서사시, 154개의 소네트 및 기타 다양한 시가 있습니다. 귀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